국내 인터넷 플랫폼의 양대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의 경영 전략을 말할 때 이런 평가가 주로 나옵니다. 네이버는 지분을 공유하고 카카오는 스타트업을 M&A 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같은 전략 차이는 두 회사의 오늘날 비즈니스 이미지를 180도 바꾸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 들어 그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규제 산업에 나섰다가 정치권의 질타를 받는 사이 네이버는 좀 더 적극적인 해외 비즈니스로 선회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네이버의 새로운 선장이 된 CEO가 해외통이라는 것도 이런 변화와 맞물립니다. 그렇다면 네이버의 비즈니스 전략은 향후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숫자로 경제와 기술을 이야기하는 넘버스. 이번 시간엔 5년 전과 비교한 네이버의 사업 방향과 새롭게 등장한 81년생 CEO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네이버가 2017년부터 이어온 한성숙 CEO 체제의 종언을 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40대 CEO와 CFO를 내정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들 경영진이 모두 글로벌 사업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최수연 차기 CEO는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 지원 책임자였고요. 김남선 CFO는 글로벌 사업 개발과 투자, 인수합병을 맡아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C레벨이라 부르는 경영진 중에서도 CEO와 CFO는 그룹 내 경영과 재무라는 두 축을 전담하는 핵심적 인물로 꼽힙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네이버의 새로운 경영진을 봤을 땐 회사가 나아갈 방향의 중심이 글로벌 사업이라는 짐작이 가능해집니다. 네이버는 1999년 이해진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면서 주로 국내 시장에서 덩치를 키워왔습니다. 국내 검색 시장을 평정한 네이버는 이후 쇼핑과 콘텐츠, 커머스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했고요. 다만 글로벌 시장에선 일본에서 성공한 라인을 제외하면 특별한 성과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2017년 한성숙 CEO의 선임과 함께 이후 5년간 네이버의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이버의 3분기 보고서 종속기업 현황을 보면 글로벌 콘텐츠 사업 종속기업은 총 20개나 됩니다. 2016년 사업보고서상 해외 비즈니스가 라인과 관련 서비스밖에 없었던 데 비해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선 웹툰과 웹소설 등 새로운 컨텐츠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눈에 띄는데요. 네이버가 올해 1월 인수한 캐나다의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와 그 종속기업이 6곳이나 됩니다. 와패드는 2006년 캐나다에서 세워진 세계적인 인터넷 소설 팬픽션 플랫폼인데요. 지난 1월 네이버가 무려 6천억 원이나 들여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에 네이버는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얻은 것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9천만 명의 와패드 사용자 그리고 500만 명의 와패드 창작자들이 담긴 10억 편의 컨텐츠를 보유하게 됐고요. 나아가 네이버의 강점인 웹툰의 글로벌 교두보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네이버는 지난해 네이버 웹툰의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면서 사업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마추어 플랫폼 캔버스를 통해 현지 웹툰 작가를 발굴하고 있고요. 홍콩엔 왓통 엔터테인먼트, 중국엔 브로콜리 엔터테인먼트도 웹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사업으로 네이버 Z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이버 Z는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기업인데요. 네이버 Z USA를 미국에 두고 모바일 서비스 개발과 운영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제페토는 현재 전 세계에서 2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으로 성장했고요. 향후 메타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한다면 네이버는 제페토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네이버 자회사 스노우도 눈길을 끄는데요. 스노우는 MZ세대를 겨냥한 동영상 채팅 서비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어플리케이션 B612와 한때 인기를 끌었던 잼라이브도 바로 스노우 소속이죠. 최근 미국과 일본, 홍콩, 베트남 등의 종속기업을 두고 글로벌 시장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8천만 명의 월간 사용자를 확보한 라인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야후재팬과 손잡고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라인 선물인데요. 카카오의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비슷한 라인 선물은 올해 5월 기준 누적 사용자 1,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엔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스마트 스토어를 일본에 이식하기 시작했죠.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은 단 11%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향후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구가 많고 또 소비 수준도 높은 만큼 라인이 일본 이커머스에서 성공한다면 네이버는 국내에 버금가는 수익을 일본에서 거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에 앞서 네이버는 재무적 역량도 갖춘 모습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조 8,160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3분기 기준 플러스 8,697억 원으로 꾸준히 현금이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국내에서 강력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의 뒷받침과 함께 네이버는 이제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글로벌 경영과 M&A에 강한 새로운 CEO와 CFO를 선임한 건 분명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CEO는 1981년생, CFO는 1978년생으로 나이도 모두 40대인데요. 젊어진 DNA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네이버의 미래가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